안녕하세요, 헤어광장의 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런 침대형 샴푸대를 이용해 샴푸를 진행하는 교육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의 구성은 샴푸를 배우는 입장에서 체계적인 샴푸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첫째, 샴푸 시작 과정에서 구획을 분할하는 방법과 둘째, 샴푸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 셋째, 마무리 과정에서 고객 만족도를 10만% 정도 올려줄 수 있는 팁까지 총 3가지로 구성해 두었으니 쉽게 미용 샴푸를 배우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내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본격적인 샴푸 설명에 앞서 오늘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샴푸를 쉽게 하고 쉽게 배우려면 배우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마사지의 순서를 기억한다던가 동작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구상하고 분할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의 손이 크레파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모델의 머리는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목적은 이 도화지에 흰색이 보이지 않도록 색을 칠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샴푸의 절반은 배운 겁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샴푸의 시작은 당연히 물온도 먼저 맞추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보통 물온도를 맞추는 방법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에 또는 손목을 이용해서 온도를 맞추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원론적인 내용으로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손바닥은 투명층이라고 하는 껍질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사실 온도에 굉장히 둔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손바닥보다는 투명층이 얇은 손등이나 손목의 온도를 체크하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물 온도를 맞추고 모발을 충분히 물에 적셨으면 이제는 거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텐데 주의점은 머리에 거품을 내기 위해 바로 샴푸를 손바닥에 비벼서 마사지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거품이 생각보다 더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우선 샴푸를 페이스 라인을 따라 묻혀주세요. 그리고 페이스 라인에 묻은 샴푸가 정수리 안쪽까지 흘러내릴 수 있도록 페이스 라인에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처음 샴푸를 배울 때 자주 겪는 곤란한 부분이 바로 샴푸를 아무리 많이 짜도 그리고 충분히 모발이 물에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잘 안 생기는 경우인데요. 보통 페이스 라인 주변 겉표면에만 샴푸가 문질러지고 정수리 부분 깊숙하게는 샴푸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샴푸를 물에 뿌려 두피를 타고 흘러내려가도록 해주시면 그런 곤란한 부분은 쉽게 예방이 가능해요. 그리고 샴푸 전 미리 풍성한 거품을 먼저 만들어 두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손가락이 시작되는 언덕 부분과 내 손가락의 면을 이용해서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샴푸를 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품까지 충분히 만들어 두었으면 이제 본격적인 샴푸 마사지를 진행할 차례인데요. 샴푸 마사지를 진행 전 우선 손가락의 사용법을 기억해 주세요. 5개의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은 구획을 나누고 라인을 그리는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이 그린 라인 내부에 색을 칠하는 역할이에요. 라인 그리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피를 꼼꼼하게 문지르기 위해선 그냥 마구잡이로 문지르기보다 구획을 나누어서 칠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이마부터 정수리까지 크게 절반으로 구획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마에서부터 귀까지 페이스 라인을 따라 다시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삼각형의 라인이 만들어졌죠? 이제 4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속을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라인 안쪽을 칠하는 마사지 동작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의 신체 구조상 마사지를 하고 있는 손이 정수리 쪽으로 오게 될수록 움직임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손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때 몸도 왼쪽으로 살짝 움직여주시는 게 좋고 왼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땐 몸도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상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 왼손에 따라 몸이 좌우로 반발자국씩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두상의 절반 샴푸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두상의 네이프와 그 양 사이드를 진행할 차례인데요. 힘들게 고개를 들어서 진행하지 마시고 누워있는 모델의 유연성을 믿고 마사지하기 편한 각도로 목을 돌려주세요. 아까 저희가 그렸던 삼각형 기억하시죠? 그 삼각형의 바로 옆부분부터 다시 색칠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동작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목 부분에서부터 정수리 방향으로 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색칠을 진행하다 보면 손이 정수리 근처만 오게 되어도 신체 구조상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럴 땐 불편함을 억지로 참으며 진행하지 마시고 영상에서처럼 손끝이 아니라 손가락 바닥 부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마디를 이용해서 좌우의 움직임이 아닌 상하 방향으로 움직이며 다시 편하게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에서 2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반대 부분의 왼손 영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색칠이 안 된 부분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전면부는 모두 다 진행했고 뒷부분은 가운데 라인을 제외하고 양 사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운데 라인만 진행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뒷면에 가운데 라인을 색칠하는 마사지 동작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작은 목과 네이프 주변을 색칠하는 동작으로 비교적 높이가 낮은 부분에 사용하기 편한 동작이에요. 왼손으로는 머리를 들고 오른손은 좌에서 우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반대손을 사용할 땐 오른손으로 머리를 들고 왼손을 우에서 좌로 움직이는 거예요. 시술자의 신체와 모델의 두상 구조상 정수리 아랫부분으로는 굉장히 마사지가 편하고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동작은 양손을 손가락 깍지 끼듯이 좌우로 교차시키며 비어있는 라인을 문질러주는 동작인데요. 몸의 구조상 첫 번째 동작으로 문지르지 못했던 나머지 정수리 가까운 부분을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샴푸는 이렇게 진행하면 사실 마무리가 되는데 염색 샴푸는 여기서 정수리 색칠을 한 번 더 진행해 주셔야 돼요. 간혹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염색 샴푸를 진행하고 덜 씻긴 연모제가 이마나 네이프에 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정수리에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신체 구조상 시술자 복부 바로 앞에 있는 정면의 정수리가 가장 씻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염색 샴푸라면 영상에서처럼 샴푸 마무리 과정에서 정수리 부분은 꼭 한 번 더 마사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앉아 계시는 고객님들을 데리고 다시 샴푸실로 가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요. 헹군 과정입니다. 헹군 과정에서 저는 호스의 물을 보통 기둥형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페이스라인 주변을 헹굴 때는 웬만해선 고객에게 직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물이 얼굴로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온도 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둥형의 물이 덜 튀는 거야 뭐 설명할 내용도 없고 온도 체크에 대한 내용은 아마 가스식 온수기를 사용하는 미용실에서는 100% 공감할 텐데요. 수압에 따라 뜨거운 물이 정말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미용실 뿐만이 아니라 한 달에 관리비를 100만원, 200만원씩 내는 대형 건물의 프랜차이즈 살롱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 화상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층에 헬스장이나 식당이 많이 있는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샴푸는 모두 끝이 났고 이제부터 진행하는 내용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부분들을 다룰 예정인데요. 말 그대로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하게 되면 만족도는 확실하게 급상승되는 부분들이니 살롱에 여유가 되신다면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샴푸 이후 첫 번째 서비스 관리, 탈락 모발 정리입니다. 컨디셔너를 도포하고 모발에 물을 쭉 다 짜낸 상태에서 손빗질을 통해 이미 탈락되어 있는 모발들 다 뽑아주는 과정이에요. 영상의 모델분께서는 11시 살롱 방문이신데 오전에 머리를 감고 살롱으로 방문해 주셔서 빠지는 모발들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샴푸 없이 살롱으로 방문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0에서 30가닥 정도의 모발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흔하게 있어요. 이렇게 원래 빠졌지만 모발들 사이에 끼어서 탈락되지 않은 모발들을 컨디셔너 단계에서 솎아주시면 건조 과정에서 모발 엉킴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건조 이후에 스스로 손빗질을 하거나 브러싱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펌이나 염색 시술 자체의 만족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빗질이나 손빗질을 할 때 모발이 엉키는 이유는 모발의 손상도 때문도 있지만 더 많은 원인으로 탈락 모발들이 일반 모발들 사이에 껴서 엉킴을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컨디셔너 과정에서 이런 엉킴을 유발하는 탈락 모발들을 제거해 주시면 건조 후 빗질의 만족도가 최소 2배, 3배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활력 회복을 위해 따뜻한 물에 손을 데워 귀를 덮어주는 이어 커버링 작업입니다. 어디서 배운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에너지 리커버리 작업인데요. 화면으로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지만 실제로 저 단순한 작업이 주는 임팩트가 앞서 설명한 긴 영상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을 진행하는 시간은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30초 동안 하루간 쌓인 피로의 5%는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작업입니다. 주의사항은 적당히 뜨뜻미지근한 물에 손을 데워서 귀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따뜻한 물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손 기준으로 따뜻하다와 뜨겁다 사이에서 거의 뜨겁다로 80% 정도는 기울어진 그런 온도에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미용실에서 지압은 많이 받아봤지만 아직 저처럼 손을 데워서 귀를 덮어주는 그런 미용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해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지만 만족도가 정말 높으니까 앞서 다른 부분은 다 까먹더라도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셨다 다른 디자이너 선생님들에게 부탁해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살롱에서 쉽게 배우는 샴푸 교육 영상이었고, 나머지는 설명 없이 오늘 배운 샴푸를 진행하는 영상으로 10분 한짝 뷰티 클래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네. 내 눈이 주황색이 된 줄 알았어요. 저도.
요 각도 유지해 주세요. 요 각도. 그게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패스팅들 사이로 이렇게 많이 묻어요. 아, 되게 좋다. 되게 시원하죠? 네. 이 온열의 중요성. 아, 대박. 저는 이제